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2020년 우리가 또 지방직은 원래 6월에 보기로 한 걸 본 거니까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닌데 국가직을 안 보고 지방직을 보게 돼서 그게 좀 이상합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제가 이따가 총평하고 해설 간단하게 한 걸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쉬워요. 되게 평이하게 나왔고 제가 공무원 강의를 한 이래로 이 정도의 난이도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거는 되게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뭐 이걸 잘 봤다 못 봤다 학생마다 개인 차는 있을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의 난이도는 정말 보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키워드만 딱 봐도 다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어려우면 키워드만 봐서 문제가 답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왕이 국사라고 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칠부에게 그거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국의 역사서가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집 5권인 거고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는 서기가 있고 그렇죠? 신라의 경우에는 지금 국사가 있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반드시 암기를 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기도 알려주면 그것도 같이 보라 그러죠. 왕의 업적에서 그 다음에 근초고왕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진흥왕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진흥왕의 업적이면은 답이 4번밖에 없어요. 지금 진흥왕의 업적 중에는 다른 게 제가 고민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그냥. 그래서 너무 답이 간단합니다. 그렇죠? 정전은 뭐다? 통일신라의 성덕왕이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고요. 국학은 신문왕이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다 멀어요. 첨성대도 정말 제가 선덕여왕 때 여러분 제가 맨날 얘기 첨성대 그 다음에 영묘사 분황사 그 다음에 황룡사 구층 목탑 얘가 선덕 여왕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네 개를 항상 같이 세트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대한매신부의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근데 사실 첫 번째 것만 나오면 이거는 뭐 박은식일 수도 있고 신채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게 확실히 유교구신론 나왔잖아요. 유교구신론에서 양명학을 주장했던 맞죠? 그럼 박은식이라고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한인 애국단을 만든 거, 한인 애국단. 이건 임시정부의 김구가 만든 겁니다. 임시정부 침체 해소하려고. 자, 한국 통사, 그렇죠? 한국 통사가 한국의 고통의 역사, 국권비탈의 과정을 쓴 건데 고종부터 서술 범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고종의 즉위부터 대략 백오인 사건까지 정도를 다룬 거예요. 이게 박은식의 저서가 맞아요. 요거랑 항상 박은식에서 나오는 건 유교구신론 아니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그렇죠? 근데 조금 어렵게 가면 박은식의 위인전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하프할 때도 많이 얘기하고 문제 풀 때도 많이 하는데 박은식의 한국통사, 그다음에 독립운동 지열사, 그다음 그 국권비탈 전의 구신론, 그다음에 1911년 그때 나오는 뭐 동명성황 실기라든지 발해 태조 건국지라든지 대동 고대 사론이라든지 천계소문전이라든지 이런 위인전기까지가 박은식에서 다 걸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진단학계는 너무 먼 게 박은식 선생은 1925년에 돌아가십니다.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뽑혔다가 헌법 개정하고 25년 11월에 돌아가시는 분이고 진단학계 같은 경우는 30년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실증사학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에 쓰신 분은 누구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정도도 중요한 내용들은 많지만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제가 보고 웃었어요. 일단 광덕준풍 맨날 정말 중요하게 광종에서 고려 광종에서 다루는 연호고
그다음에 개경을 자기가 왜냐면 이 사람이 내제 외왕이잖아요. 안에서는 황제라고 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왕으로 낮추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개경을 황도, 황제의 도시, 서경을 서도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 광종의 업적인데 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1번밖에 없어요. 노비안건법밖에. 전시과는 누가 시작했어요? 시정 전시과를 그 아들인 경종. 국자감은 성종. 12목도 성종. 그렇죠? 요것만 보면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이 이거 우리 학교 내신 문제인가 할 딱 그 정도 수준이죠. 그렇죠? 딱 보면 요것만 보면. 자,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수업 시간에 많이 합니다. 제가 근우회 여성 단체 나오려면 확률적으로 근우회가 제일 높다. 안 그러면 이제 근대사라면 찬양회를 내겠죠. 근데 근우회가 이 좌익 계열하고 우익 계열의 여성들이 다 연합을 해서 만든 민족유일당이라서 항상 조선 자매의 단결 이런 말을 많이 한다 그러죠. 그 제시문 중에 그런 표현이 나오면 근우회라고 봐도 되고요. 시기적 이건 쉬운 게 27년 연도까지 줘버렸어요. 여기서 찬양회를 만약에 찾는다 여성단체는 그럼 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진짜. 그리고 단결 얘기하잖아요.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여 이념을 초월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우회가 딱 나와야죠. 그런데 이게 뭐 설명이 아니라 단체 찾는 거라서 이걸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신간회가 이거는 여성 이건 진짜 아닌 거고 정우회 정우회 이거 사회주의 단체예요. 정우회 선언이 나와갖고 신간회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신민회는 진짜 너무 심하다. 오케이? 11년까지 있었던 답은 뭐 1번 근우회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문제도. 근데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우려 먹었던 거예요 이미. 자,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마다 조선의 궁궐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경복궁 태조 때 만들었다. 그렇죠? 창덕궁 태종 때 만들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창경궁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창경궁은 성종 때인데 제가 항상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창경궁은 원래 세종이 수강궁이라고 만든 것을 성종이 창경궁으로 한 거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경희궁인데 원래 경희궁은 광해군이 처음에는 경덕궁이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것이 이름이 경희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왜냐? 경복궁은 임진왜란에 불에 탄 이후로 이제 복원이 안 돼요. 그렇죠? 창덕궁을 중건을 한단 말이에요. 광해군이. 그리고 덕궁을 짓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경궁이라는 궁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인경궁을 먼저 짓다가 경덕궁 자리에 왕기가 있다 그래서 경덕궁을 지은 거거든요. 광해군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창덕궁이 완성이 되고 나서 창덕궁이 이제 조선 후기의 법궁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창덕궁이 법궁이고 그다음에 경덕궁을 이궁으로 삼아요. 두 번째 말하자면 이제 세컨드로. 그래서 이름이 이제 경희궁으로 바뀌게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인경궁은 이제 건축을 하다가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정권에서는 인경궁을 이제 해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경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있는 여기 덕수궁은 뭐냐면 순서상으로는 요거보다 먼저 나오거든요. 덕수궁은 원래 이름이 경운궁이었죠. 원래는 이제 경운궁인데 이 경운궁의 탄생이 성종의 형이었던 월산대군이 왕이 못 되잖아요. 그렇죠? 월산대군이 왕이 못 되고 동생의 성종이 왕이 됐는데 그래서 월산대군의 집이 좀 컸나 봐요. 그래서 선조가 임진왜란 이후에 서울에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궁이 다 불탔으니까 월산대군의 집을 행궁으로 삼아서 좀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월산대군의 집을 궁으로 승격을 하는 건데 그게 경운궁이고 경운궁이 나중에 고종이 퇴임 이후에 여기 머물게 되니까 여기에 제가 이제 만수무강하시라고 목숨 숫자를 넣어서 덕수궁으로 바꿔서 불러주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면 답이 덕수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광해군 때 경운궁이라고 하였다. 그죠? 오케이? 자, 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요거 우리 시험 보기 전에 바로 제가 하프 모의고사 특강을 월요일 날 했어요. 월요일 하면서 거기서 뽑았던 문제 중에 제가 이거였어요. 옥절을 설명하면서 산을 등지고 있고 바다를 향해 있고
보병 전투를 잘하고 창을 잘 쓴다. 이 사료를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옥조라는 걸 이 부분만 보고도 알아야 된다. 읍군 삼로 이런 거 안 나와도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요 부분만 보고. 그쵸? 그래서 그거 보고 옥조라고 딱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답이 또 뭐가 나오냐면 또 이게 나와요. 민면의리제. 거기다 또 확인 사살로 또 군장, 읍군 삼로까지 해줬어. 그냥 민면의리제도 아니야. 이거는 혹시 틀려서 빠져나갈 거가 가지 마세요라고 거의 붙잡는 수준이에요. 가지 마세요. 가시면 안 돼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아니 세상에 위만조선 얘기를 여기서 찾으면 됩니까? 이거 사만이잖아요. 5월에 10월에 특히 천군이 소도에 있으니까 마가와 우가 사출도 아니에요. 부여지. 맞죠? 오케이. 그럼 답은 뭐 1번입니다. 이것도. 근데 사료를 보고 조금 뭔가 했었다 하더라도 풀 수 있고 특히 그 사료 제가 굉장히 강조합니다. 옥저 그 긴창을 잘 쓰고 보병전에 능했다. 그리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이런 표현들. 오곡이 잘 된다. 자, 윤관이 말합니다.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대를 만들었다. 여진족을 우습게 봤더니 기마병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숙종 때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별무반을 창설을 한 겁니다. 근데 윤관이 건의한 거죠. 그럼 정종 2년이면 광군을 만든 건데 이거는 거란의 침략에 대비한 거죠. 귀주대첩도 역시 거란의 3차 침략을 우리 강감찬이 격퇴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한 부대가 맞는데 이것도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뭐 이런 걸로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딱 내줬어요. 그 다음에 응양군, 용호군이 뭡니까? 고려의 중앙군이 2군이죠. 신호위, 좌우위, 신호위, 흥위, 간문위, 천호위, 금호위가 6위죠. 6위. 그래서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입니다. 고려의 중앙군이다. 그냥 중앙군 편제를 얘기한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없어요. 8번. 조선의 3대 도적 누구라고요? 조선의 3대 도적 홍길동, 임꺽정, 장길산. 자, 어느 왕 때다? 연산군 때 도적이고 소설이 광해군 때 나온 거고 요거는 제가 명종이라 그랬고 요거는 숙종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임꺽정, 명종이니까. 근데 명종이 나이가 12살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니까 어머니가 누구냐면 문정왕후인데 자, 수렴청정이라 그러죠. 여인이 발을 내리고 통치하는 거. 수렴청정을 상당히 오래 합니다. 거의 한 9년 가까이 해요. 이거를 8년 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정왕후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한 사람이라 이 문정왕후가 불교 장려 정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참 문제를 일부러 정말 쉽게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문정왕후의 불교 장려 정책을 묻지를 않아요. 그냥 불교 장려만 했대. 참 신기합니다. 이거 보면. 보통 도첩제를 폐지했다, 승과를 폐지했다, 뭐 이런 것도 좀 얘기해주고 보우를 등용했다, 그죠? 보우를 뭐 봉은사의 주지로 삼았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승과가 부활되고 성종이 없앴던 뭐 도첩제도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려 보우를 등용하고 뭐 등등등의 장려정책 하다가 이제 문정왕후가 사망을 하면 다시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왜 승과 같은 경우 보면 조선 초기에 있다가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한 거는 조광조가 중종 때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를 한 건데 명종 때 문정왕후 때문에 잠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정왕후 사후에 폐지돼서 그 뒤로는 뭐 승과가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요거는 삼포회란이거든요. 삼포회란은 1510년으로서 뭐다? 요거는 중종입니다. 자, 조광조가 이런 개혁을 하는 것도 역시 중종이죠. 그러다가 조광조가 급진적 개혁을 하다가 제거된 것이 김효사화입니다. 그렇죠?
그럼 뭐 정답 2번으로 쉽게 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된 건 뭡니까? 동인의 누구였어요? 김효원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심의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싸운 거죠. 서인 동인에서. 이건 선조 때 아닙니까? 선조 때 사림 정치가 시작되면서 이조 전랑 문제를 놓고 급기야는 이제 부딪힌 건데 그 기저에는 당연히 척신 정치에 대한 잔재 청산에 대한 태도 문제가 있었죠. 자, 선조 때 동서인의 붕당이 처음 시작이 됩니다. 9번입니다. 자, 이 나라는 사마리 종족이며 지금의 고령에 있다. 키워드 딱 나왔어요. 고령. 김해면 뭐예요? 금강가야. 고령이면 대가야. 혹시 빠져나갈까봐 5세기 후반이라고 또 시기를 줍니다. 건원이면 버풍왕 때 쓰는 연호인데 버풍왕이 여러분 대가야랑 결혼 동맹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뭐 6세기 때 일이지만 이렇게 5세기 후반부터 가야 연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누구다? 그 대가야잖아요. 금강가야는 이미 광개토대왕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서기 400년 전후에서 쇠락했단 말이에요. 망하진 않았지만. 오케이. 그래서 남제의 교류, 남제와 교류한 기록이 또 대가야에서 원래 제가 봤을 때 이 시험은요. 다른 거를 제시문으로 대가야에 대해서 주고 정답으로 남제의 공물을 바쳤다를 답으로 뽑으면 다 틀려요. 제가 장답하건데 다 틀립니다. 근데 이것도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있는데 남제라고 이게 송제 양진 중에 남조의 제 나라를 남제라 그래요. 오케이? 그거를 물어보면 다른 내용을 주고 요거를 선택지에서 답으로 찾았으면 다 쓰러집니다. 그건 제가 잘 알아. 근데 우리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안 낸 거예요. 되게 쉽게 그냥 제시문 속에 준 거예요. 그래서 대가야가 되는 거고 관산성 전투에서 왕이 죽은 것은 백제의 성왕입니다. 그죠? 울릉도 정복은 좀 지중왕 아닙니까? 신라의 우상국. 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에 진출한 왜를 격파했다. 요거는 광개토 대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요. 대가야가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소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노령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낙동강이 이렇게 있는데 금강가야가 여기거든요. 대가야가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중심지가 옮겨졌다고. 얘네가 세력을 확장하면 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쪽이면 전라도에서 호남 동부 지역이 됩니다. 남원 일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게 대가야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어요. 소백산맥을 넘어서 진출한 거를 시험에 낸 적이 있다고. 소백산맥을 넘어서 진출하려면 호남의 동부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소백산맥을 넘어서 북서사면으로 넘어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용어 그 표현만 바뀌었지 시험에서 이미 다 써먹었던 거예요. 요것도.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된다. 이게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겁니다. 시기가 조금 겹치기 때문에 문항이거든요. 발해 문항. 제가 발해는 이 무왕하고 문왕이 8세기를 다 해먹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8세기를 다 해먹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719에서 737이고 737에서 793이에요. 그러면 이제 8세기는 다 무왕과 문왕이 다 해먹는 거거든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보세요. 여기는 인안 아닙니까? 인안 연호가. 여기는 대응과 보력을 쓰니까 연호 대응 나왔죠. 수도 옮긴 거 그죠? 다 나왔죠. 그다음에 일본의 외교문서에 천손이라고 해갖고 일본이 막 항의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당과 관계 맺죠. 그래서 뭐 삼성 육부 제도 들어오고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문왕이죠. 당과 좀 대립했었고. 오케이? 그럼 노급의 폐지는 누구였냐면 신문왕이었고. 이건 7세기 후반이죠. 청해진은요. 흥덕왕입니다. 근데 제가 신라에서 꼭 기억을 하라 그러는 게 8세기에서 넘어가서 이제 9세기로 넘어갔을 때 9세기 왕 중에 이 흥덕왕 전에 헌덕왕 있죠. 헌덕왕하고 흥덕왕을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청해진은 제가 웬만하면 장보고 활동이니까 웬만하면 좀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럽니다. 828. 829의 당성진이고 장보고가 죽는 건 문성왕 때 846에 죽죠. 그죠?
그다음에 3대목 제가 진짜 진성여왕 제가 필기 몇 번을 했는지 몰라. 우리 제가 진성여왕의 제위기기를 887에서 897로 외워라. 그리고 내가 3대목부터 원종과 애노의남부터 진짜 지겹도록 했습니다. 연도 세상에 888을 못 외워요. 888을. 안 그래요? 888을. 진성여왕이다. 9세기 후반이에요. 독서산문가가 원성왕인데 이 원성왕이 연도를 조금 우리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연습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원성왕 때 그 발해 사신을 즉 북국 사신을 보내는 기록이 있다 그랬죠. 일길찬 백어를 보내고 그다음에 헌덕왕 때 급찬 숭정을 보내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서 제가 그 시기를 원성왕이면 제가 8세기 후반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신문왕은 600년대 후반 사람이니까 일단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발해 성덕왕하고 그 다음에 발해 성덕왕이 당의 요청을 받고 발해의 국경을 공격했던 적이 언제예요? 그게 732년, 733년 그때 얘기죠. 맞죠? 그때면 지금 여기 걸린 무왕 때 걸린단 말이에요. 성덕왕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성덕왕 다음에 문왕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문왕이 이제 제위 기간이 되게 길고 그 다음에 요거 이게 755, 785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고 원성왕 때가 대충 들어오면 원성왕 다음에 원성왕 다음에 소성, 애장왕 다음에 헌덕왕인데 헌덕왕 때 김원창의 난이 벌써 822년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게 시기를 추론을 했어야 돼. 근데 다 그만두고 외우고 있으면 진짜 세상 편해. 외우고 있으면 세상 편한데 안 그러면 추론해야 되냐. 그러면 신문왕 날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날리고 그러면 3대목 진성여왕 날리면 답이 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풀어야 돼. 근데 왜냐면 이거는 좀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제위 기간을 무왕과 문왕을 많이 배우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발해랑 통일신라랑 왕들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를 여러 번 하는데 그게 항상 여기 부딪혀요. 7세기냐 아니면 8세기냐 아니면 9세기냐 이거 나눠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발해 왕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련돼서 통일신라 왕들을 좀 살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것은인데 그러면 4번인데 답이 잘못 체크된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11번. 이것도 너무 쉽게 나왔어요. 서울의 노론이니까 낙론이란 얘기 아닙니까? 낙론. 그죠? 호론 말고 낙론. 양반전 지었다. 이거 줬으면 다 나왔죠, 뭐. 한전론도 나왔고 상공업진론도 나왔고 중상학파, 수레와 선박이용. 이것도 가지 마세요. 그죠? 박지원입니다. 저는. 그죠? 박지원 나왔는데 북학의 박제가 찾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얘 서울이잖아, 서울. 관홍속초가 박지원이고 여기에 한전제 실은 게 뭐라 그랬어요? 한전제 관홍속초의 부록으로 실어서 한민 명전 의 그죠? 그다음 의산문답 홍대용입니다. 실온과 허자가 문답 형식으로 지구의 자전도 얘기하고 그죠? 무한우주론도 얘기하고 지복유설 최초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백과사전의 시초라 그랬잖아요. 광해군 때 지복유설. 오케이.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12번 갑니다. 자, 뭔가 좀 어려운가 나오는가 봤더니 참 또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세상에 나한테 강화도 조약을 물어보다니. 세상에 영선사를 물어보다니. 세상 영선사가 먼저냐 조사철단이 먼저냐 이것도 아니고 세상에 영선사를 물어보다니. 그죠? 9월에 가죠. 조사철단이 4월에 가고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 궁극기무처는 여러분 너무 심하지 않아요? 궁극기무처는 가보개혁을 추진하는 기구인데 가보개혁 그쵸? 가보개혁 그 다음에 통리기무 아문이 뭡니까? 1880년 말에 설치가 돼가지고 여기서 그 다음에 별기군 만들고 5군형을 2형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 들어갈 수밖에 없죠. 홍범 14조 가보 2차 개혁 아닙니까? 가보 2차 개혁이라서 1월에 고종이 독립서거문하고 종묘에 가서 발표하면서 나오는 거고 9번 신참의 개혁 원칙 대한국 국제 여러분 이건 대한제국이 독립협회를 해체하고 나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뭐 고민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자 13번입니다. 아니 이것도 그래. 제가 진짜
연도를 알아서 세종의 업적 중에서 연도를 막 알아야지만 푸는 문제를 냈으면 모르겠는데 세상에 세종이 하나밖에 없어. 맞죠? 이게 기해동정이냐 공법이냐 이거 가지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느냐, 예를 들어서 뭐 세종의 의서 중에 의방유치가 들어가는지 향약 뭐 집성방이 들어가는지 그걸 물은 것도 아니고 과전법의 공포는 여러분 공양왕 때 한 거예요. 공양왕 때. 이 시에 나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세조 때예요. 세조 때. 이징옥에 나는 수양대군이 이제 그 김종서 등을 제거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거고, 왕이 된 다음에는 한경도 호족이었던 이시애가 난을 일으켜서 이게 유양서 폐지의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농사직설이 세종이라거든요. 연도 몰라도 돼요. 1426년인데 연도 몰라도 되고 세종이고, 이거는 태조. 그리고 도전이 형 언제 죽어요? 도전이 형이 1398년에 왕자의 난으로 사망하는데 무슨 놈의 세종 때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정도주 죽은 지가 언젠데. 오케이? 이거 답이 자꾸 잘못했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V표가 지금 뭔가 좀 틀어졌는데. 아, B책형하고 D책형을 보고 답을 잘못 체크했을 수도 있겠다. 제가 책열이 다 약간 문제 배치가 좀 다른데,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오케이 한 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네스코 유산입니다. 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주는 거 잘 보시고, 성이라고 하면 남한산성하고 수원 하성이 있죠, 그죠? 괜히 한양 도성이 있으니까 이 성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종묘는 들어가죠. 종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묘 들어갈 때 불국사 석고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궁궐로는 뭐 들어가요? 궁궐로 또 아무것도 경복궁 이딴 거 하면 안 돼. 또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그 다음에 역사 유적지구, 제가 해설에 다 해놨어요. 안 쓰셔도 돼. 안 쓰셔도 돼. 자, 해설에 저기 역사 유적지구라 그러면 공주, 그 다음에 부여, 그 다음에 익산한 게 뭐야? 백제 역사 유적지구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신라의 경주 역사 유적지구 있죠. 거기 대릉원지구, 남산지구, 뭐 월성지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역사 마을 어디 있어요? 역사 마을 중에 하회 마을하고 경주 양동 마을 들어가고. 오케이?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해인사 그 문화유산이니까 이제 장경판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릉들 들어갔고 사찰들 들어갔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조선의 서원까지 들어가고.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찰 서원 7개 9개 되는 거 그거 안 물어볼 거다 절대. 그러니까 눈으로만 익히시고 어떤 게 들어가냐는 게 가려낼 수 있을 정도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깝다. 이건 뭐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히 이거는 해설을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보니까 1897년이라는 연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라 그랬어요. 벌써 감 옵니다. 우리가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시기에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민의 교육이다. 그 다음에 뭐 인민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 개명하려면 신문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나라 신문지를 널리 반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감을 좀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뭐 독립협회라고 나 독립협회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시기에 이런 토론회를 하고 신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독립협회이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좀 해보셔야 돼. 그리고 보기를 빨리 싹 보면 헌정연구회가 나왔고, 그 다음에 보부상 중심의 단체로 황권 강화를 위한 거 한국협회가 나왔고, 근데 제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독립협회랑 가장 적대적인 관계죠? 한국협회는 여러분 뭐였어요? 독립협회 해체하는 데 이용된 애들 아닙니까? 보부상 단체들. 그죠? 오히려 독립협회와 우호적인 것은 뭐 한국중앙청상회나 찬양회나 이런 단체는 우호적인데, 자, 요건 뭐예요? 보안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워낙 시간이 없어서 엄청 빨리 하느라고 좀 오타가 있어요. 약탈인데. 보안회예요. 그렇죠? 보안회 1904년 황무지 개척권. 그러니까 만민공동회밖에 없잖아요, 지금. 만민공동회. 1898년 3월부터 만민공동회 열리거든요. 나중에 관민공동회로 확장이 되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헌정연구회는 여러분 독립협회를 계승해서 입헌군주제 수립운동하는 단체입니다. 헌정연구회가 그 다음에 뭘로 계승돼요? 대한자강회로 계승되죠. 헌정연구회는
입헌군주의 수립을 위한 어떤 연구 단체라면, 학술 단체라면 대한장학회는 실제로 활동을 하는 단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장학회 월보 만들고 지회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16번. 자, 국권 피탈 이후에 그는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큰 집, 작은 집이 압록강을 함께 건너서 신흥 강습소를 설립한 것이다. 신흥 강습소를 만들려면 이 서간도 지역에 삼원보라는 지역을 매입을 해서 자치단체로 처음에 경학사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신흥 강습소라는 거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단체로는 누가 한 거냐? 신민회가 한 건데 거기에 이회영 일가의 돈이 다 들어간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은숙 여사의 수기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요걸 형제분들이 갔다 그러면 이회영의 6형제 일가족 60여 명이 집단 이주를 한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학사가 부민단을 거쳐서 한족회를 거쳐서 설어군정서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흥강수는 신흥중학을 거쳐서 쭉 가다가 결국은 신흥무관학교로 1919년에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회영이라는 분의 이야기고 조선어학회 사건 자체가 1942년에 일어나는데 이분은 32년에 돌아가셔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최연배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고 경학사를 조직한 게 일단 답이고요. 자, 민족대표 33위는 종교계 대표입니다. 종교계 대표. 근데 이제 이회영이 무슨 종교인지 여기 들어간다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학사를 안다면 풀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천도교 쪽에 15분 하고 개신교 쪽에 16분, 불교 쪽에 2분이 만드는 건데 여기는 이회영이 없어요. 이회영 그때 여기서 열심히 지금 간도에서 독립운동하고 있고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 자, 한국국민당이요. 일단 삼균주의 하면 누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소왕 생각하셔야 되죠. 조소왕이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강령 41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상균주의는 주장하고 있던 거고요. 1930년 1월에 상하이에서 김구와 조소왕이 한국국민당이구나 죄송합니다. 한국독립당인 줄 알았어요. 다시 요거 다시 할게요. 제가 4번 문제만. 4번 문제가 왜 좀 복잡하냐면 답은 뭐 이게 2번으로 찾으면 되는데 이게 삼균주의는 조소왕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조소왕이 원래 30년 1월에 김구와 그 다음에 조소왕 이 사람들이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요. 근데 이때 한국독립당을 만들고 나서 저 위에 북만주에서 지청천 쪽에서 한국독립당이라는 같은 이름의 당을 또 하나 만들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조소왕이 탈퇴하죠. 탈퇴를 해서 요게 김구가 뭐를 만드냐면 35년에 한국국민당을 김구가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분은 탈퇴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민족혁명당에 합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한국국민당이면 김구인데 그럼 김구가 삼균주의랑 관련이 있느냐? 조소왕이 예를 들어 삼균주의를 만들어서 처음에 한국독립당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삼균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김구 선생도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41년에 임시정부가 김구가 주석이었을 때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건국강령을 또 반포하잖아요. 김구 선생도 삼균주의에 대해서 이견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균주의는 조소왕이 만들었지만 이론 체계는 그거는 한국 독립당이든 아니면 여기 한국국민당이든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국국민당은 김구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게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가 될 때 이때 다시 누가 들어와요?
여기서 누가 다시 이탈해서 옵니까? 여기서 조소왕이 한국 독립당 세력을 데리고 오고 지청천이 조선혁명당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가 합쳐져 갖고 강북운동 단체연합회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 다시 완전 통합한 게 또 다른 나중에 40년에 한국 독립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뭐 답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7번. 자, 정부가 6월 15일 통과된 개헌안을 이송받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새 헌법을 기해 자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각 책임제 정부를 갖게 됐죠. 그다음에 허정 수석 국무위원으로 자동으로 국무총리가 됩니다. 선생님, 장면 내각은 국무총리가 장면이 아닌가요? 제가 진짜 정말 여러분 좀 이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장면 총리가 맞지. 그런데 보세요. 6월 15일 날 통과됐다며요. 그럼 당시에 허정이라는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이승만 정부 이분이 과도적으로 내각을 이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개정됐잖아. 내각 책임제로. 근데 일단 허정이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총선거를 7월 29일 날 총선거가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누가 압승을 해요? 민주당을 압승하죠. 맞죠? 그래서 국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의 윤보선 실권은 없지만, 오케이? 국무총리의 장면을 선출하죠. 장면을. 그래서 이 장면 내각이 출범된 게 1960년 이거는 뭐다? 8월이죠. 8월. 그러니까 선거하고 장면을 뽑을 때까지 조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정부의 수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허정이 나온 거니까. 이거 보고 시컨 이거 3차 개헌 맞는데 했다가 왜 장면이 아니라 허정이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죠? 그러면 이 헌법은 내각 책임제 헌법이니까 양원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민의원과 참의원. 그렇죠? 임시시 수도 부산에서는 뭐다? 52전에 있었던 발췌 개헌이 되는 거죠. 발췌 개헌. 4.4.5입은 이승만 정부 때인데요. 초대 대통령에 대한 삼성 금지 조항을 철폐하는 것이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 아닙니까? 유신헌법 72년부터 시행됐던 유신헌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자, 개경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홍건적이 양강도로 침입하자 수원을 항복했는데 작은 고을인 안성만이 홀로 싸워 이김으로써 홍건적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근데 어쨌든 이게 공민왕 때 홍건적의 침략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1차 때는 서경이 함락됐지만 2차 때는 개경이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건적의 침략은요. 1차가 1359년이에요. 2차가 1361년입니다. 맞죠? 그러면 보세요. 진포대첩은 1380년이고 이거는 심지어는 왕이 우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건 이후 일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공민왕이니까. 공민왕 다음에 우왕이니까 답은 1번밖에 안 나와요. 무조건. 그죠? 처인성 전투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을 1232년에 2차 침략을 우리 김윤우가 격퇴한 거죠. 그 다음에 기철을 제거하고 쌍성 총간부를 수복한 것이 1356년이긴 한데 공민왕이 맞죠? 근데 공민왕이 지금 홍건적의 침략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헷갈린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 우왕 때 진포대첩을 알면 홍산대첩, 진포대첩, 황산대첩, 관음포대첩, 그다음에 창왕 때 쓰시마 정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8만 대장경 강화도에서 만듭니다. 강화도에서. 그죠? 일반적으로 1236년에서 51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고려 고종 때부터 만들어서 강화도에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공민왕 이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9번. 여러분 남인들이 대거 쫓겨나고 허적과 윤유가 처형됐다 그러면 경신왕국입니다. 숙종 때. 오케이? 그 다음에 경신왕국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기사왕국이 있어가지고 기사왕국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장희빈의 아들을 세자로 정하는 것 때문에 서인이 반대하다가 서인 송시열 등이 죽죠. 그리고 남인 정권이었는데 다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술왕국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죠. 장희빈이 쫓겨나고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게 기사왕국이니까 송시열 죽은 걸 찾으면 돼요. 선생님 전 김수왕도 알아야 되나요? 김수왕 몰라도 좋은데요. 송시열만 아세요 그냥. 송시열 죽었다. 오케이? 송시열이 사약받고 죽잖아요. 귀양 갔다가 이제 결국 사약받고 죽잖아요. 근데 예성 논쟁 자체는 언제다? 현종이고 황국은 지금 숙종인데요. 현종 아들이 숙종 아닙니까? 그쵸? 효현 숙경령. 오케이? 날아갔네. 자, 그 다음에 정혜리 모반 사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선조 때인데 그쵸? 1589년 이거하고 정철의 건조 문제 때문에 그 정철에 대한 처벌 문제 때문에 결국은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 그 사건 아닙니까? 자, 청해 요청에 따라 조총 부대를 영고탑이라는 지역까지 보냈다. 이거는 뭐예요? 나선정벌 두 번이 있는데 나선정벌도 효종입니다. 그렇죠? 효종. 그러니까 연도를 자꾸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성도 마찬가지예요. 예성도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나가 1659년이 1차다, 1674년이 2차다, 이거 54년이 1차 나선정벌이다, 58년이 2차다 이런 거 외우지 마시고요. 효종, 현종 이렇게 왕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다 이거 효종이야, 이거 현종이 했는데 효종이 먼저인가, 현종이 먼저인가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면 저랑 같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현종,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영, 정수론철, 고순을 외워야 되고 그거 외운다는 게 되면 그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존지 종인지 또 헷갈려 이제 또. 세상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자, 그다음에 자, 정부 수립 과정에서 하나를 또 내줬네요. 그렇죠? 현대사에서도 뭐 어려운 걸 안 내고 이런 걸 내줘가지고 제헌국회가 구성돼 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랬어요. 제헌절이 며칠이에요? 제헌절이 7월 17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헌국회가 48년 5월 31일 날 개원을 했는데 헌법을 만들어서 1948년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이 날이. 그 다음에 자우합작위원회는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 때문에 나오는 건데 정읍 발언이면 지금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그쵸? 요게 열리고 3월부터 열리고 이게 결렬이 되죠. 결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남한 지역만 정부 수립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정읍 발언을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자우합작 운동이 벌어지면서 위원회가 46년 7월에 만들어진 다음에 10월에 뭐 합니까? 자우합작 7원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는 뭐냐면 건국동맹이 우리가 여운형과 조선 총독의 협상 직후에 그날 8월 15일 날 바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국준비위원회가 제일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늦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뭐 50총선거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쭉 전개가 됐습니다. 됐죠?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